네, 지휘권자도 아닌 사람이 더욱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정도면 전횡 아닙니까? 예, 그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질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던 김건희 씨가 그 일을 한 겁니다. 더욱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직접 물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란 이유로 전횡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씨의 압박 내지는 질책이 결과적으로는 실현이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메시지를 보낸 때는 김건희 씨 수사를 두고 검찰이 크게 동요하던 때입니다. 먼저 검찰총장이 이 명품백 전담팀 구성을 한 지 얼마 안 돼 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모두 물갈이 됐습니다. 검찰총장을 패싱한 채 이뤄진 인사였는데 이 새로운 중앙지검 지휘 라인은 이때 검찰총장의 사전 보고도 없이 김건희 씨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불러 출장 조사를 했습니다. 이때 검사들은 조사 전에 휴대전화까지 반납했고 황제 조사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건희 씨는 명품백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또 하나는 김건희 씨가 김정숙 여사의 경우는 수사 미진을 질책했다는 건데 그 뒤에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그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입은 샤넬 자켓의 출처를 두고 검찰에 고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수사 미진을 질타하고 바로 다음 달 중앙지검은 사건을 다른 부서에 재배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예. 관련자들 줄 소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샤넬 재킷을 만든 디자이너를 소환했고 문체부, 외교부, 주 인도 대사관 관계자까지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갔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강행한 인사를 통해 새롭게 임명된 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수사를 맡으며 벌어진 일입니다. 예. 다만 김건희 씨 메시지를 받은 박 전 장관의 뜻이 이것에 반영됐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메시지를 받은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한테 답을 보냈습니까? 저희 취재 결과로는 박성재 장관은 김건희 씨에게 답장을 보낸 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이 메시지가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진 만큼 다른 방법으로 김건희 씨와 소통을 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자, 이 사건을 내란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네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의혹으로 점점 코너에 몰리고 특검 압박이 더해지자 계엄을 선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내란 특검은 계엄의 동기와 관련해서 박성재 전 장관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본인 수사와 관련해 박성재 전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한 건 계엄 7개월 전입니다. 내란 특검은 이 경위를 확인하는 게 계엄의 동기를 규명하는 단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엄의 동기 중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사실관계를 추가 취재해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여러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던 그 황당한 비상계엄, 도대체 윤석열은 왜 그딴 짓을 벌였을까? 다들 미쳤나 싶으셨죠? 그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윤석열의 독단 아닙니다. V제로 김건희의 감방 공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주 기가 찹니다. 김건희 처음에는 플랜 A로 가려고 했습니다. 뭐냐? 바로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 보내기입니다. 검찰 인사가 있던 날 김건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내용이 아주 가관입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안 하냐? 이게 뭡니까? 이게 영부인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자기 수사는 덮고 지난 영부인은 잡아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명백한 부정청탁이고 수사지휘입니다.
실제로 이 문자 보내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 싹 깔아치우고 본인 수사는 무혐의 났습니다. 반대로 김혜경, 김정숙 여사 탈칼 털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하수인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흥신소입니까? 문자 보내고 바로 다음 날 공개 활동 재개했습니다. 이제 해결됐구나. 자신감이 넘쳤던 거죠. 사법 시스템을 사유화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총선 폭망하고 김건희 특검법이 몸밑까지 차오르니까 이제 문자질로는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더 이상 문자지시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오니까 바로 플랜 B, 비상계엄입니다. 법으로 안 되면 엎어버려 이거죠. 이 내란 모의가 어디서 이뤄졌냐? 바로 한남동 관저입니다. 대통령, 장관, 군인들 다 불러다가 쑥덕거린 그곳, 김건희가 안주인으로 있는 그 관저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 타령할 때 김건희가 몰랐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주가 조작범 김건희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농단했고 그것도 모자라 내란을 통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계엄 당일까지 관저에서 쓰던 김건희의 휴대전화, 그 잠금이 풀리는 순간 내란 음모의 실체적 진실과 최고 결정전자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문자로 수사 막으려던 꼼수, 땡크로 덮으려던 내란, 둘 다 실패했습니다. 남은 건 뭐다? 차가운 독방뿐입니다. 이 헌정 파괴 세력을 단죄하는 그날까지 정치 공장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법치 파괴의 끝은 파멸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 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씨 내란 관여라고 분명히 기사가 처음에 떴는데 구체적인 후속 보도는 없죠.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황을 특검이 발견했다는 첫 보도 이후 아직은 후속 보도가 없습니다. 그 후속 보도는 없고 다만 김건희 씨가 자기 검찰 수사 관련해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것은 지금 후속 보도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과 김정숙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냐라는 내용의 문자를 김건희 씨가 작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5월이라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헌정사상 가장 큰 승리 190여 석을 야당이 했단 말이죠. 네. 당시. 그러자마자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검찰총장이 김건희 디올백 전단팀을 꾸리려고 지시를 했거든요. 그게 언제죠? 지난해 5월 2일입니다. 5월 2일. 총선이 며칠이었어요, 지난해?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된 시점이에요. 그때 이거 디올백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분위기상 하고 이현석 총장의 지시를 뭐라고 하면서 했어요, 그때?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 있으면 잠깐 봅시다. 이거 여러 번 본 것 같은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은 번지를 하죠, 언제나. 증거와 법리, 신속, 엄정. 그런데 저 말을 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준비하던 서울중앙지검장하고 담당 차장검사를 날려버리죠. 예. 지휘부를 교체. 마치 무슨 정상적인 교체처럼 교체로 날려버린 거야, 그냥. 자, 저렇게 날려버리자 이원석 총장이 그 다음에 출근하면서 그 인사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걸 항의라고 한 거예요, 저게 전부예요. 항의랍시고 내놓은 게 6초인가 7초간 침묵이 전부였고, 그러니까 대통령 수사 막으려고 법무부 장관이 대놓고 서울중앙지검장을 날렸는데 단 한 명의 검사장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입도 뻥긋 안 했어요.
대장동 항고로 막 검사장들 난리 쳤잖아요. 네. 저 때야말로 대통령 부인 수사 막으려고 한 건데 입도 뻥긋 안 했다. 그리고 저 7초 침묵 저게 전부예요. 그리고 나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창수 지검장이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크게 보도됐었죠. 저 출근 하루 전날 네. 아까 그 문자 보낸 거 하루 전날 바로 전날 내 수사 어떻게 되냐. 이재명 문재인 부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죠. 김혜경 김종수 이야기는 이재명 나는 수사하지 말고 이재명 문재인 부인을 해. 왜 그만두고 있어. 이런 문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것입니다. 특검이 이 문자 관련해서 김건희 씨한테 어떤 혐의 적용 중입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자기 수사를 막을 목적으로 대통령 배우자 지위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검사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실제로 김건희 띠올백 그리고 도이치 수사 네. 다 무혐의 처분됐잖아요. 그 이후로. 새로운 검사들이 와서 다 무혐의 처분했고 그리고 또 김혜경 김정숙 두 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죠. 예. 김건희 씨가 원하는 대로 사실상 지시한 대로 된 거라고 봐야죠. 예. 김건희 씨가 대통령이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문자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출근하기 전날 저 문자를 보냈잖아요. 그럼 저 문자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김건희 씨가 뭘 했느냐. 저 때 총선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김건희 씨가 모습을 감췄어요. 몇 달 동안. 네. 그 문자를 보낸 다음날 짠 나타납니다. 저렇게. 짠 나타나요. 우리는 몰랐는데 내 수사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되고 그 다음날 저렇게 짠 저게 그 문자 한 바로 다음날이에요. 캄보디아 정상 만난 건데 신났지 다시. 네. 내 거는 끝났다는 거야. 다시 나와도 된다는 거야. 대통령이었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그냥. 근데 저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란 관여인데 그동안 제가 100만 번쯤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내란은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거라고 100만 번쯤 주장해 왔는데 그런 정황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뉴스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죠? 네. 아직 후속 보도는 없는데 박선원 의원이 지난주에 김태호 안보실차장이 자기 휘하에 계엄 공작팀을 꾸렸다면서 그 특검의 김태호 전 차장을 고발했거든요. 고발했는데 그 공작팀 멤버에 대한 첫 인사가 2022년 8월이라고 했어요. 2022년 8월. 윤석열이 국민의힘 비대위원들 상대로 계엄 처음 언급한 게 2022년 11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다 임기 첫 해예요. 그 임기 첫 해에 계엄 공작팀에 인사를 하고 비대위원들한테 관저를 불러서 비대위원들한테 계엄 얘기하고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 때도 왜 한동훈 총살시켜야 된다. 그것도 관저에서 한 얘기거든요. 네. 관저에 누가 살아요? 김건희 씨가 살아요, 같이. 당연하잖아요. 네. 자기 집에 저 사람들 때려 불러가지고 저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3년 동안도 여기저기서 계엄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했는데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던 김건희 씨한테만은 3년 내내 계엄을 비밀로 했다. 웃기고 있네. 계엄의 발상, 노상원의 투입, 체포 명단의 작성, 계엄 시점의 결정 이런 중요한 챕터는 다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거라고 저는 의심하는 바이고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건 그리고 또 무속이 관여했다는 얘기도 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근데 체포 명단 관련해서 어제 아니죠. 그저께 윤석열 내란 수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 체포 명단 관련 웃긴 증언을 하나 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체포 명단에 있는 김호준을 김호중으로 알았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봅시다.
명단 내용이 쭉 있었는데 거기 보면 김어준 씨 있지 않습니까? 그 김어준 씨를 12월 4일 오후까지도 우리 방첩사 요원들은 김호중이라고 알고 있었더라고요. 수사단장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우원식이 국회의장이신지도 자기는 몰랐다 그러고 그런 해프닝의 압권이 김어준 씨가 아니라 김호중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검색해도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가 뭐 누가 김어준 아니냐 그래가지고 뭐 김어준인 것 같다. 저 말을 안녕하십니까 김호중입니다. 저 말을 왜 했냐면 그만큼 정치인 체포가 허술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책임 아니다. 자기 책임을 덜려고 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여인형 그 메모 처음 등장했을 때 거기 사람 이렇게 이름 틀리게 적은 거 있었잖아요. 네, 양정철을 양전천으로. 그러니까요. 저거 명단을 방첩사가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저게. 네. 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그 법정에서 김호중으로 알았다는 것도 역시 그 명단은 방첩사가 작성한 게 아니라고 하는 구체적 정황이죠. 역시 수사단장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 명단은 이제 김영현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국방장관이 어떻게 대통령 소속 여당 대표를 마음대로 체포해요. 더구나 어제 일요시사 오혁진 기자가 나와서 HID 요원 취재를 했는데 잠깐 들어봅시다. 혹시 자르는 게 있으면. 그날 판교에 계셨던 HID 요원 세네 분하고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과거에 이제 공장장님께서 주장하셨던 그 한동훈 사살설 자기네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아 그래요? 네, 그거 하더라고요. 그렇게 국내에서의 작전 권한도 없고 작전을 실행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시한 사람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문 사령관? 아닙니다. 그럼요. 노상원? 네, 노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HID 요원들이 노상원으로부터 한동훈 사살 지시를 받았다는 걸 오혁진 기자가 HID 요원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 체포가 아니라 잡아와서 죽여 이런 계획인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장관이 지시합니까? 장관이 자기가 뭐라고. 이거는 윤석열 또는 윤석열급 김건희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둘 중에 한동훈 잡아서 죽여 이런 거는 저는 김건희에서 나온 거라고 강력히 의심하는 바입니다. 내란 특검이 김건희 내란 관여 의혹 수사한다는 대목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은 제목만 나오고 네. 후속 보도가 아직은 없습니다. 자, 김건희 내란 행위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정황 포착 이런 식의 기사가 났거든요. 내란 행위 직간접 관여 포착, 정황 포착 이 기사가 났는데 그런데 이 후속 보도는 없고 이제 박성재하고 주고받은 문자만 나왔는데 네. 박성재 주고받은 문자 혹은 박성재를 통해서 자기 수사를 무마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거고 애초에 내란 행위 직간접 관여 정황 요 후속 보도가 없단 말이지. 이게 뭘까? 뭔가를 지금 잡았는데 그죠? 김건희 씨가 그 계엄에 관여한 직간접으로 어떤 정황을 포착해서 지금 한 거 아니야?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그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 하는데 성공했다 그랬는데 단 한 번도 그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일반 잠깐만요. 그 뉴스는 뭐였냐면 비화폰 내용이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경호처의 특정 서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거든. 몇년 그거를 보곤 했는데 네네. 뉴스가 안 나왔죠 그다음부터. 9월경에 아마 다 포렌식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뒤로 한 마디도 안 나왔는데 그치. 그저께 이제 저희가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에서 이제 대법원 앞에 가 상위 성명을 발표하고 내란 특검 방문을 했습니다. 수사 촉구 방문이죠. 그때 뭐를 확인할 수 있었냐면 12월 14일이 지금 연장된 만기잖아요. 특검 만기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날 밤까지 기소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다 하면서 막판 스퍼트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해줄 수도 없고 저희가 할 수도 없지만 굉장히 열심히 마지막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내란 특검에서 조사 받았던 사항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 했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그런 포렌식 통화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김건희 내란관여 많은 사람들이 의심 가지고 있는데 이때까지 수사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데 그 대목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인다. 네. 하겠지. 그거 안 하고 어떻게 끝내.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그렇지. 하나인데 그걸 막판에 몰아서 기소할 것이다. 거의 지금 굉장한 그렇게 보인다. 스퍼트를 내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안 보여집니다. 자 이제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을 압수수색해서 김건희 관련된 전화기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줬는데 계엄 동기 부분이에요. 계엄 동기 부분 아직은 왜 계엄을 했을까 이 부분에서 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예. 김건희가 자기 자기 수사 수사 무마하고 그리고 예. 각종 사법 리스크가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게 나왔기 이거는 때문에 이제 뭐 연결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인 간접 영향일 수는 있지만 네. 직접 영향이라고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자 동기예요. 여기에서 몇 발자국 더 가서 김건희가 그렇지. 그때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데 지금 김건희 폰을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는데 그 폰은 관저에서 사용하던 관저에서 최근에. 막판까지 썼는 그러니까 계엄 때 쓰던 그 전화기인데 그 전화기를 그동안 열지 못했어요. 대검에서도 비번을 못 열었다. 락이 걸려 있어서 못 열었어요. 못 열었는데 그걸 열었다는 건가? 아니요. 이제 그걸 가져간 거죠. 열어보겠다고? 열어보겠다고. 내란 특검에서 네. 그걸 근데 열겠다고. 지금 내란행위 직간접 관여 정황 포착 이건 기자들이 생상으로 쓴 게 아니라 특검 쪽에서 이 정도 워딩을 했다는 거거든. 그럼 특검이 제가 어제 그저께 방송에서 얘기하고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계엄에서 김건희가 얼마나 중요했고 뭘 했는지 이게 우리도 몇 번씩 여기에서 아니 얘기했죠. 모두가 다 얘기했는데 내 네. 말은 특검이 그걸 정황을 포착했느냐 이거지. 포착했으니까 이 말을 이 정도 어딩이 나왔지. 그렇지. 이 말은 기자가 상상으로 쓸 수는 없고 뭡니까? 근데 왜 김건희 특검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때는 그 워딩이 안 나오다가 내란 특검이 압색을 하니까 갑자기 그 워딩이 나오냐. 내란 특검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나오나? 이 문장은 굉장히 구체적인 문장인데.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하나는 진짜 뭔가 가지고 있어서 내란 특검에서 뭔가 보여주고 시동을 거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하나의 입장이고 그거구나. 하나는 우리 주진우 기자가 맨날 주장하는 건데 워낙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잘하고 빠꼼이다 보니까 이 타임에는 이 정도 움직임을 해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여기서 싹 정리를 한번 해주는 타임으로 다 알고 있으니 예, 자백하라고 예. 던진 미끼일 수도 그렇게 있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에 페인팅이다. 둘 다일 수도 있겠다. 둘 다일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데 내란 특검에서 또 잘하고 있는 것은 그 전화기를 열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 전에는 그런데 김건희 특검에서 왜 열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노력해서. 특검의 이제 한 팀장을 했는데. 조사를 내란 특검에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한 팀장 뭐 많이 거론하신 네. 그 팀장 그 사람을 이제 조사하려고 직접적 대면 면담을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김건희 거부했어요. 특검에서 거부하면서 막아서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왜 김건희 막은 정황 특검에서 그리고 왜 지금 막았냐? 통화 기록이 나온 건 2024년 5월 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더 중요한 건 9월 중순부터 명태균 수사가 시작이 됐고 11월 7일 날부터 명태균을 창원지검이 처음 조사했고 8일 9일에 여인영 이 수첩이 작성되거든요. 그 사이쯤에 김건희의 통화 내역 이런 건 아직 내란 특검에서 얘기를 하지 근데 않고 있고 그리고 12월 2일 거가 중요했단 말이에요. 네. 명태균 관련해서. 그 아까 근데 검사는 저기 앞에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 이 계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팀장은 딴 박성 사람이고. 궁금한 것은 휴대폰을 열지 않았는데 내란 행위에 직간접 관여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 그리고 그 그거는 휴대폰 휴대폰과 무관하게 무관한 거예요. 그 휴대폰이 추가적으로 뭔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은 지금 김건희가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란까지 일으켰다. 이건 우리가 상상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증거로 연결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내란 행위에 직간접 관여 정황 포착이라고 워딩을 기자한테 던졌으니까 기자가 이걸 썼지. 그러면 내란 특검은 이 정황을 뭔가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게 뭘까? 특히 여기서 궁금한 건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은 뭐냐는 거죠. 그렇지. 간접 정황은 뭐 이런 앞에다 거는 붙이고. 거의
비아폰 정도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왜 김건희 특검에서는 그걸 못 여냐? 그 팀장의 뭐 방해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건 김건희 특검도 되게 그러니까 딴 노력했는데 거잖아. 현재 기술로는 못 연다는 거잖아. 열 수 없는데 근데 내란 특검을 열 수가 있다고요? 자 나는 내란 특검이 거기도 뭐가 아니. 있나 싶어서 가져간 것이지 어. 그거를 근거로 하려는 건 아직 아니죠. 열어보지도 않았는데 자, 직간접 정황 박성재 확인. 전화에서 김건희께 나온 거잖아요. 그 문자가 네, 나온 네, 거. 문자가 나온 텔레그램. 거죠. 나오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정황이 있었어요. 근데 김건희 전화만 열면 되는데 그래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서 처음에는 못 열었으나 이걸 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 불러왔어요? 다른 프로그램을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준비했- 나는 이 준비했어. 전화는 추가적인 것인 것 같고 거기도 뭐가 있나 보자. 이 내란 특검이 직간접 관여한 정황이라고 하는 정황을 어딘가에서 확인한 거.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 연락을 해봐요. 빨리 니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냥 불러라. 말해줄 리가 없지. 김건희 씨가 이제 그 보낸 텔레그램인데요. 그 박성재 씨가 이제 답한 것이 지금 답을 했느냐 안 답한 게안 했냐를 나오죠. 답이 아직 안 특검에서 나왔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텔레로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비아폰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화했겠죠. 답변은 이걸로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애초에 비아폰을 하면 될 거를 왜 텔레그램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일 수도 있지 참.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일단 텔레로 남겨놓고 이랬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최초 이제 주목해서 보지 않는 부분인데 JTBC에서 방송을 할 때 일부러 이제 말을 축약해서 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 반말입니다. 반말. 김건희가 하는 박성재 말이 씨한테 박성재의 한 게 반말하는 반말이에요. 그게 정확한 문자가 아니라 취지 네, 아니에요? 그래서 취지?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건 취지 같아요. 네네네 저건 아닐 거예요. 저거는 반말로 한 게 아니라 취지를 저렇게 요약한 것 같고 네. 아시는 거 없으세요? 저는 아까 공장님 말씀처럼 압박용 같아요. 이 압박용. 압박용. 내란행위 관여에 정황이 있다라고 흘린 건 압박이고 구체적 증거까지는 못 갔던 거죠. 그러나 정황상 이런 개연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그 두 가지가 네. 다 다 있다는 있는 것 말씀이시네. 같아요. 예. 뭔가 어디서 확인하는 건 네. 있는데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내란 특검이 지금 김건희한테도 가고 대통령실에도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는 근데 김건희 정확하지는 특검에는 없고 내란 특검에 있는 게 비아폰 아닌가? 지금 그렇죠. 관련 내용이 비아폰이죠. 그렇죠. 그 비아폰 쪽에서 뭐가 나오지 않았을까? 김건희 특검에서 가져간 거는 그냥 개인 폰이었잖아요. 개인 폰이죠. 그때 집 압수하면서 가져간 거였으니까. 김건희 중심으로 수사하는 건데 내란 특검은 비아폰부터 털었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 얘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계엄을 하기로 했는데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즈음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발작을 해가지고 이때 할 수밖에 없는 딱 그 포인트가 있다. 건진이 날짜 좋다니까. 건진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여튼 날짜를 내가 보기엔 모든 건진 아니었던 무속을 통하지 않고 이걸 했겠냐고. 사람 하나 뽑는데도 무속을 자, 통했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이제 못 봤으니까.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항상 무속에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봤어. 직원이에요. 내 직원이야. 이 사람을 계속 써도 됩니까? 하면서 사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직원 둘을 보냅니다. 보내보고 사주를 보냅니다. 이렇게 이 사람 괜찮습니까? 그 얘기는 내일 할게. 직원 한 명 뽑는데도 무속을 통과했는데 네. 지금 날짜를 계엄의 날짜를 자기가 중요한 사안이 날짜를 정하는데 무속을 안 통과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자, 말이 안 돼.